돈이 넘쳐 흐르는 10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나쁠 수가 없고 주식도 나쁠 수가 없는데 저는 특히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좋게 보는 거죠. 올해 부동산 시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반기 좋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저축사 노령한 시대에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버렸네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금리가 떨어집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AI 혁명. 그쵸? 벌써 우리 받았죠? 첫 번째. 두 번째, 오팔랭게티가 은퇴하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겠죠. 아니, 그 은퇴했는데 갑자기 막 지출을 늘리고 그러신 분들은 부자들밖에 없어요. 그죠? 대부분 이제 소비를 줄일 거예요. 자산은 꽤 있으면서. 그럼 어떡해요? 경제 전체의 저축이 늘겠죠. 느낌이 오죠? AI 혁명에 저축 늘었죠. 네. 세 번째, 기업들 입장에서 여유 현금이 늘었죠. 판관비 부담이 줄고 절대 고용 인력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높다며. 자, 이 모든 건 뭐예요?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제품 가격 인상 안 할 거고 물가 안정. 두 번째가 어마어마한 저축을 가진 오팔랭게티들이 저축하면서 노후를 대비해서 돈을 안 쓰면서 은행에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시장 균형 금리의 하락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죠. 요새 느끼죠? 미국 금리가 5%인데 우리나라는 3%. 그리고 시장 금리도 미국은 4% 초반,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3%.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언제나 높았는데 왜 우리는 금리가 낮아져요? 이유가 다 나왔죠. 훨씬 저축이 많구나. 그러니까 무역자지, 그죠? 사람들이 저축이 엄청나구나. 그리고 기업들은 내부 유보 이익으로 투자를 하면 되니까 대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 5% 6% 가던 게 지금 다 3%대 금리로 떨어지고 심지어 뭐 특판조차도 보면 금리 뚝뚝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 한국 경제가 현재 저출산 노령화의 흐름 속에 돈이 넘쳐 흐르는 10년, 그 이제 10년 뒤는 모르겠다고요. 근데 돈이 넘쳐 흐르는 10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나쁠 수가 없고 주식도 나쁠 수가 없는데 저는 특히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좋게 보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돈 가진 58년 개띠들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받은 세대잖아요. 58년 개띠가. 80년대에 취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부럽지. 네. 80년대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물론 상위 58년 개띠만 득을 봤다라는 건 알죠. 어느 세대나 불평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꿀을 빨았던 한국 경제 성장에 불을 들였던 이 사람들은 주식을 원래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율은 70대까지 올라갑니다. 80 넘어서야 주로.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집 안 팔아요. 58년 개띠는 집을 안 팔아요. 아마 더 살려고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테크를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금리가 내려가요. 세 번째,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요. 그러면 고액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다 집을 살까요? 그죠. 수서 라인인 거죠. SRT 라인인 거죠. 수서에서 시작해서 지제 라인에 다 몰리겠죠. GTX도 굴러간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부동산 시장 미래가 밝다라는 거는 지방의 소도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도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 58년 개띠 및 수서에서 지제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 계신 분들의 세컨드 하우스가 중요한 거죠. 저는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희망을 많이 버렸는 게 달빛 고속철도 보고서 희망을 버렸어요. 대구 출신? 정확하게 본적지는 고령인데요. 왜 그 이야기 하냐면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든 뭐든 해서 나라에서 예타 면제해서 돈을 끌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털돌 넣는다. 인구가 증가할 때는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이 AI 시대가 왔고 이 AI 시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나 잘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이제 돈은 그만 쓰고 그냥 이건 사례예요. 경북대에 내가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정부로부터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수십조의 예산을 끌어와서 철도를 놓을 그 돈으로 경북대를 키우면 어떨까? 그리고 경북대에 나오는 벤처들에 대해서 여기서 벤처 스타트업 펀드들을 만들어서 경북대 벤처 스타트업 펀드를 아까 달빛 고속철도가 한 10몇 조 될 테니까 광주 6조, 대구 6조 가져가서 그걸로 펀드 만들어서 여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줘.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경북대 반도체공학과든 전자공학과 출신들에게 전액장학금, 생활비 무료 지급, 학점은 몇 점 0 이상이겠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창업하면 추가 지원금 얼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시애틀이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되냐? 간단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사가 거기라서 그래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거기에 본사를 차렸냐? 이게 빌 게이츠 고향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설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AI 혁명의 시대가 왔고 공장은 외주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애플처럼 하면 되고 엔비디아처럼 하면 돼. 자, 그렇다면
그 수많은 창의력 넘치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본사를 두냐가 제2의 쿠팡 본사가 제2의 네이버 본사가 지방에 있으면 그 지방은 핫한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시애틀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기업을 키우고 창업을 키우고 그 지역의 부동산이 오르기를 바라야지. 네. 철도를 깐다고 사람이 거기 안 간다니까 오히려 빠져나가지. 고속철도 타고 수서역 가서 삼성병원 가고 아산병원 가는 셔틀을 타지 그 지방 대구의 파티마 병원 안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티마 병원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환자실에 거기 있었을 때 저를 살려주신 선생님들이 거기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명대, 영남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걸 버려두는 게 아니라 거기 대학을 육성해야지. 그리고 그 대학의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지. 철도를 깔고 공항을 놓는다고 사람이 거기 모인다? 그건 옛날 중국식 발상이다. 중국식 발상이다. 중국 봐요. 슝안 신도시 같이 제2 행정수도 만들었는데 사람 한 명 없는 유령도시, 고속철도역만 크게 만들어져 있는 유령도시 돼 있는 거 우리 다 봤잖아.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사람이 모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까칠해요. 선호가 굉장히 세련되고 까칠한 사람들이. 그 세련되고 까칠한 사람들에게 서울이 가장 경쟁력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지. 서울 말고 대안을 주면 지방 부동산도 좋아지겠지. 다만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데 없이 뭐든 뭐 하나 더 유치해서 정부 돈으로 여기다 뭐 하나 깔아서 토우들 배불리는 생각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 많은 것 같고 특히 제 고향 대구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슬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올해 부동산 시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반기 좋다고 보는 거죠. 아, 하반기 왜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했잖아요. 수요 자체는 수출에 따라 좌우되는데 수출은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 오늘 제가 김 작가 TV 와서 작년 말에 했잖아요. 수출은 바닥친 것 같다. 탄력이 세진 않지만 수출은 바닥쳤다. 그러면 1% 인재들, 10% 인재들, 20% 인재들이 연봉은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 올라가겠지. 그걸 올해 하반기 알 거 아니에요. 야, 내년에 인센티브 나올 것 같은데?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대출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작년 연말을 고비로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리고 금리 떨어지고 얼마 있다가 부동산 좋아진다? 6에서 1년 있다 좋아진다고. 제가 항상 하잖아요. 작년 연말에 10월, 11월부터 금리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엔 좋아지는 거죠. 어디부터 좋아지냐? 이건 다 했어요. 그죠? 수서역. 선이다. SRT 가는 그 라인이다. 지금 집값은 좀 정체되고 있잖아요. 재미없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상반기 시즌에 좀 저는 능력되는 분들은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신축은 없어요. 신축 주택 저 올림픽파크 포레온 저거 올해 10월 입주 정말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말고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이 지금 뭐 반포든 방배든 뭐 어디든 다 공사비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공급의 공급의 제약이 너무 지금 금리도 높았고 그러니까 이 충격들 때문에 앞으로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줄 텐데 특히 서울 수도권은 줄 텐데 이쪽에 아까 이야기한 클러스터 효과 이 좋은 일자리 효과 때문에 여기는 계속 수요가 생기는 곳인데 여기에 주택 공급이 있었던 데는 뭐 평택 그죠? 명지 신도시 뭐 몇 군데 거기 신도시들 뭐 시흥 쪽에 몇 개 신도시들 뭐 이런 것들 말고 특별히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잖아요. 타워 크레인이 안 보인다 일단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인구와 투자의 미래 이런 시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한국 주식시장 미래는 괜찮나요? 나쁘진 않은데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 이런 AI 혁명의 혜택을 보며 미래가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R&D 투자를 하는 회사에 투자해야지 그냥 뭐 PBR이 어떻고 저는 안 믿어요 그런 거. 왜? 대한민국 돈의 역사 광고하러 와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요 얼마 전에 태형건설 사태 보셨겠지만 대주주에게 사죄 출연 요구했죠. 기억나세요? 이거 빼돌리면 안 돼. 돈 다 너희 집안 돈 다 넣어 했던 거 기억나세요? 대기업의 오너들이 전횡을 휘두르는 걸 마음대로 놔두고 그들이 파산했을 때는 사죄를 넣으라고 말하는 나라예요. 한국은. 즉 주식시장은 부동산에 비해서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가 훨씬 처진 19세기 정도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채찍을 휘두르고 당근을 주지 않았는데 다시 할까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내재 가치를 올리고 기업들의 주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찍만 휘두르고 상장 폐지한다 그러면 좋아할 때 되게 많을걸요. 왜냐하면 상속 끝난다 하면은 귀찮은 주주도 신경 안 써도 되는 상속 폐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을걸요. 그거 채찍만 휘둘러서는 밸류업
꿈도 꾸지 마세요. 진정한 밸류업은 뭐냐면 당근을 주는 데서 시작돼요. 네. 상속세 좀 제발 좀. 두 번째 뭐예요?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 좀부터 신경을 써야지. 아무런 혜택은 주지 않고 150종목 리스트 옛날 문재인 정부가 있던 KRX 300 지수 만들어서 코스닥 육성한다던 거랑 뭐가 다른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다 탈출하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돼. 그게 뭐냐?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 돼. 그런 게 없는 정책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밸류업과 관련된 저 PB와 관련된 주식들은 테마다. 테마라고. 작년 2차 전지, 재작년 NFT, 작년 가을 초전도체 그런 일시적인 테마에 불과하다. 그러면 올해만 만약에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 좀 유망 섹터는 당연히 박사님은 AI를 얘기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궁금한 게 AI랑 반도체 전 세계적 투자 심리가 몰렸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지속되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매출은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제 바닥치고 올라온다. 전체 반도체 산업의 세계 출하량, 한국의 반도체 가격 지수, 수출 가격 지수 모두 지난해 9월에서 10월이 바닥이었고 이제 치고 올라오는 중인데 벌써 고점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저는. 앞으로 더 간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왜냐하면 속도에 따른 문제인데 현재 지난해 9월에서 10월이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반도체 바닥이다라는 지난해 우리 김 작가 TV 와서 했던 그 전망은 유효하다. 이 책 마지막에 그리고 추천 ETF랑 추천 미국 리치 ETF 같은 걸 넣어주셨는데 좀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글로벌하게 코어 부동산이 좋다는 거 이제 다 느끼셨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한 다음 이제 거기는 4, 6년 개띠들 은퇴한 다음에 장기간 저금리 시대가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든 곳에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죠? 설비 투자가 집중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로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이나 오스틴 같은 데가 오르잖아요. 그런 데 분산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 한국에 내가 박사님이 이야기한 SRT 라인에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라는 분들을 위한 대안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글로벌 ETF도 몇 가지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서 BNQ랑 SCHH 추천하신다고요? 네, 이 둘이 미국의 잘 분산된 리츠 포트폴리오를 대변하는 그런 ETF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츠도 지금 심하게 터지고 있는 상업용 오피스 리츠도 있을 거고요. 또 한때 엄청난 붐이다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물류센터 리츠 같은 경우도 분명히 힘든 리츠들은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리츠가 아파트 리츠라든가 임대 리츠는 엄청 좋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월세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그런 ETF는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의 그런 지역 부동산을 사기 힘든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 주식에서는요? 코덱스 200TR이라든가 타이거 MSCR 코리아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세계적인 AI 혁명? 이거에 편승해서 거기를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회사는 결국 죄송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회사들 아니겠냐. 나머지는 그들이 만든 서비스를 활용하는 정도 아니겠냐. 라면 주도까지 못해도 엔비디아한테 납품이라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제미니한테 뭐라도 우리가 가서 물건을 팔아볼 수 있는 코파일럿을 하고 있는 마소한테 가서 뭐라도 우리가 서버라도 팔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미래가 있지 않냐. 근데 그걸 고르기 어렵다면 그냥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인덱스로 사자라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뉘앙스시면 미국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프리즘 올해 포트폴리오 개편됐는데 거기 이제 나스닥 투자도 저희들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가장 엣지는 일본 니케이 투자가 저희들은 제일 엣지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한국 주식을 왜 사냐. 이 가격에서는 일본을 사야 한다고 제가 여기 김작가 TV 와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루하실까봐 오늘 안 했는데 마지막에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사님 모시고 박사님 씨가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요. 낙관론자는 돈을 봅니다. 미래는 분명 비관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10년 뒤, 15년 뒤에는 분명 우리 국가 재정이 멍들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겁니다. 자, 그렇지만 먼 미래의 일을 지금 당장 땡겨서 설명하기에는 앞으로 3에서 10년 사이에 오게 될 이 긍정적 효과들이 너무 크다. 무시하기엔 이게 너무 크다라는 것. 그리고 시장의 균형금리 레벨이 어쩌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 자산시장, 경제에 대해서
비관만 하지 말고 비관론들이 우세하고 득세할 때 거기서 기회를 찾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굉장한 긍정론자였는데 돈을 투자로 못 벌고 있어서 생각해 봤더니 긍정론자가 아닌 낙관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과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홍치호 박사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